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혹은 기소가 되었다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혐의를 해야 되나요? 인정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듯이 마약은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높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5천만 원 의 벌금,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랑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단원서, 정식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마약대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여러 양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재판부에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제 가벼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다음에 CCTV 영상, 소변 및 모바일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거나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약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는 주변의 목격자, 공범으로 된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마 매우 제한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피고인 신문, 그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고, 요거는 집행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게 행위 태양이 정말 여러 개였고 죄명도 여러 개가 잡혔었는데 집행유예 잘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나 아니면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고 와서 말 그대로 재판에 넘어가자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진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초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우선은 초기부터 먼저 조사받으러 가지 마시고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조사받으러 같이
초기부터 같이 가셔서 진술 방향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 이제 정확하게 좀 제출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설사 만약에 그게 좀 제한이 된다고 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좀 진행할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혐의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선임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많이 진행해 본 사건이 에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많이 도출해낸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실 때는 항상 변호사님과 꼭 담당하실 그 사건을 담당하실 변호사님과 상담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건 진행하면서 상담했던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니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